시사 맛집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엽니다. 오늘도 맛있는 시사 안주를 들고 찾아온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그리고 시사포차에 새로운 분이 합류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네, 환영부에서 왔습니다. 네, 예전에 봬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의도 정책 발굴단에서 대선 전이었죠. 네. 한참 그 대선 그 기간 동안에 네. 정책 소개, 공약 소개 많이 잘 해주셨었는데 그렇죠. 이제 여당으로서 예. 매주 금요일마다 시사 안주 요리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시죠.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정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 좀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정치 얘기 안 해도 좋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본격 정치 얘기만 하게 됐으니까 아무튼 뭐 야무지게 잘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세 분의 호흡, 특히 이제 주로 많은 경우가 2대1이 구도가 되는 이 상황, 김재섭 위원장님의 분발 기대하겠고요. 여수야대는 익숙합니다. 가끔 제가 뭐 도와드리기도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실시간 생방송 화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이나 의견, 또 질문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이 준비한 시사 안주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주, 곽우신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드디어 53일 만에 타결이 되었고요.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조금씩 양보를 하는 모양새로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행안위와 가방위도 그렇고 네. 논란이 됐던 이 사법개혁특위를 이름을 바꾸고 조정하는 것도 이제 연금개혁특위라든가 정치개혁특위까지 정리가 됐는데 네. 과연 이 정리된 모양새로 하반기원이 잘 굴러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겨서 흥미진진한 포인트가 많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아니 타결이 53일 만에 됐는데 박수 좀 치시지 여전히 뭔가 의구심과 의혹을 제기하시는. 된 건 너무 좋죠. 된 건 너무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의구심이 아마도 행안위와 과방이 그냥 딱 깔끔하게 나눈 게 아니라 1년씩 번갈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공영방송과 언론노조를 때리는 게 혹시 과방위에다가 이렇게 불을 지펴놓고 실제로 갖고 싶은 건 행안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한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 그 얘기 하셨죠? 네, 근데 결과를 보면은 그 비슷한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일단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도 놓치기 싫었을 텐데 지금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찰국 이슈를 빨리 해결하는 게 주도권을 갖고 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씩 만약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경찰국은 좀 아쉽지만 뒤에 1년 선거를 앞두고 다음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와 관련된 행안위를 좀 더 이제 주도 조건을 가지고 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요.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당에서 이렇게 부르짖혀놓은 상태에서 야당이 과방위원장을 쉽게 사실 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말로 만약에 공영방송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지지율과 지금 이제 각 기관장도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당장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특위에서 좀 논의가 될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그건 밀어놓고 일단은 민주당이 가지고 가다가 후반기에 만약에 과방위를 국민이 가져가게 되면 만약에 기회가 생기더라면 그때쯤에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김재섭 위원장님, 네. 우선 이번 원구성 협상의 승리자가 국민의힘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승리라고 하긴 좀 뭐하고 뭐 동의한지 모르겠지만 지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쉽죠. 사실은 뭐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뭐 가방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상임위였고 저희가 꼭 가져와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저희 내부 안엔 여론 조성이 됐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1년씩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 자체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저도 역시 행안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사개특위를 받은 이상 사개특위랑 사실 행안위는 같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실 사개특위는 우리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미비된 다른 제도적인 논의들을 하는 곳이 사실은 사기특위가 돼야 될 테고 네. 마찬가지로 그 바로 반대편에 검찰국 신설이라는 제도적인 보완이 또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이제 또 행원위에서 다뤄야 되는 거니까 아마 같이 맞물려 가고 마지막까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 그러면 저는 아마 과방위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하. 그런 의미에서 행안위는 잘 가져왔고 뭐 네. 계속 말이 많던 법사위도 그냥 잘 가져오게 됐고 이래서 네. 100% 만족할 수는 없죠.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여야가 뭐 공히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방은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종원 평론가는 국회에서도 근무를 해보셨고요. 네. 정치 현안 전반을 잘 아시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국민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실 게 도대체 상임위원장이 뭐길래 이렇게 53일간 국회를 개점 휴업 열지도 않고서 싸울 일인가? 이렇게 해서 과방위, 행안위 위원장을 서로 가져가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상임위원장이 모든 것을 다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예.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석수가 부족하잖아요. 네. 의석수가 부족한데 상임위원장 자리를 뺏기게 되면 소위 말해서 야당 민주당 쪽에서 상임위원장이 앉게 되면 예. 민주당의 의석을 앞세워서 뭐 소위 여당이 좋아하지 않는 법안이나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을 뭐 통과시키거나 혹은 상임위원장의 권한으로 네. 대정부 관계자들에게 정부 관계자들에게 곤혹스러운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원구성 보면서 이렇게까지 길게 간 건 양측의 기싸움이다 이렇게 봐요. 기싸움을 벌였다라고 예. 보는데 저는 여당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 좀 아쉬운 게 지금 김재수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내부적으로 행안위와 가방위는 꼭 잡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생각했고 또 지금 우리 가구진 기자 말처럼 여의도 바닥에 정말 그 소문이 났더라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이 행안위를 가져가려고 지금 언론 노조 이야기하면서 계속 언론 얘기를 한다. 정말요? 이런 얘기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아니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면 네. 아니 나 같으면 산자위, 국토위 가져가려고 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 아하. 부동산 문제 심각하고 미래 먹거리 문제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왜 이 두 상임위를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행안위 가방위 가지고 얘기한 언론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행안위에서 뭐 법률적인 문제 알겠습니다. 그 아쉬움은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금요일의 시사 맛집 시사포차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곽우신 기자가 발제를 하셨으니까 또 하나 이제 관심거리가 각 상임위별 어떤 의원들이 배정이 되고 또 상임위원장들 누구가 과연 어떤 상임위원장을 맡는가 이런 거 상당히 관심의 포인트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제가 그 이번에 상임위 배분되는 걸 보면서 두 가지가 조금 이색적이었는데요. 하나는 지금 비교섭 단체인 정의당하고 기본소득당에서 이번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 지금 국회에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교섭단체,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실 안에서 교통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신청 받아가지고 그렇죠. 1지망, 2지망 뭐 해서. 예. 하지만 비교섭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이렇게 남은 빈자리 중에서 이렇게 보통 이 원하는 걸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넣어주긴 하지만 예. 원하는 대로 잘 안 굴러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반드시 100% 비교단체를 무조건 배려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의원들별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나 전문성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 떨어져 가지고 다른 상임위에 배정이 되게 되면은 저기서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단순히 이제 정당이나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의 역량만큼 민생이라든가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 혜택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배려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는 여성가족위원회 같은 경우에 예. 권인숙 의원께서 이제 여가위원장으로 되시게 됐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의 여성 운동사를 쓰게 되면 권인숙 의원께서 아마 한 페이지 이상 장식하실 텐데 그럼요. 어쨌든 지금 여성가족부를 윤석열 정부에서는 없애겠다고 하고 있고 네. 지금 민주당 특히 권인숙 의원은 아마 절대로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정부조직법 개편 등 관련해가지고 이슈들이 많을 텐데 여가에서 어떻게 논의될지가 좀 궁금하고 네. 또 재밌는 거는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여성가족위원회 되게 지키려고 했고 민주당 여성가족위를 없애려고 했었어요. 한참 이제 뭐 박원순 전 시장 등의 문제가 시끄러웠을 때 민주당에서 여가위 뭐 예산도 별로 없고 뭐 다른 상이랑 겹쳐가지고 뭐 별로 이렇게 하니까 없애자.
라고 해서 꼭 그때 국민의힘에서 막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여가위를 없애냐 지켰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예. 국민의힘은 여가위가 어차피 여가부도 없어질 부서인데 여가위를 운영해야 되나 약간 이런 입장이고 네. 민주당은 절대 이거 지켜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서 예. 그 반전을 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김준섭 위원장님은 이 상임위 배분 문제 특히 교섭단체들의 횡포, 비교섭단체 위원들 전혀 어떤 희망이나 정권과 상관없는 곳으로 배정돼서 농성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당조차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임위 배정 속에서 예. 사실 비교섭 단체의 모든 메시지들을 다 들어가지고 제가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명단을 들어오기 전에 마침 좀 봤는데 예. 정말 생뚱맞게 매치가 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헤아려주면 어떻겠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그 안에 사실은 제가 안에 있는 뭐 역학관계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더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조금 배려가 부족했다라는 인상은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종훈 평론가님 사실은 여야 모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야 모두의 문제죠. 교섭단체들의 문제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비교섭단체- 이후에 해결도 역시 개별 의원이 양보를 해줘서 교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거를 하려면 예.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 쪽에서 당 네. 지도부에서 예.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별 의원들에게 뭐 본인들이 생각해서 어떤 판단을 해주세요, 사보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 못 하거든요. 네. 의원들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지망, 2지망 써가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네. 대학 입시하듯이. 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네. 만약에 국토위에 들어가 있는 의원에게 예. 그것도 여당 의원에게 뭐 좀 그러니까 당신이 사보임하고 딴 데 가고 왜 비교섭 통이나 단체 이런 데 하나 가나. 넣읍시다. 예. 예. 이렇게 하면 당에서 교통정리가 안 되면 결사가 안 됩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김재섭 위원장님, 그 여가위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입장이 달라질 때마다 내로남불 여야 모두. 여야가 바뀐 거죠, 뭐. 여야가 바뀐 건데.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 여가부 폐지에 대한 공약을 국민의힘에서 내놓지는 않았었고 그러니까 예. 여가부에 대한 비판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애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그러니까 공약 후보자 공약으로서 여가부 폐지를 걸어놨기 때문에 예. 당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정부조직법 개편을 하면서 이제 뭐 여가부가 폐지가 되면 그 다음에 수순으로 이제 여가위도 어떻게 좀 조직 개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가위에서 사실은 정부조직법 개편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저는 예. 그걸 같은 층차에서 놓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정부조직법은 국회 차원에서 뭐 그것이 여가위든 누구든지 간에 국회의원 전원이 토의를 해서 나눠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예. 사실 지금 여가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가부가 잔존하는 형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한 견제 감시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하. 지금 역할로서 여가위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어요. 여가부의 역할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가위는 과연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저도 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여가위는 굉장히 넓은 문제를 다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 문제가 여가위 근데 이제 문제가 여가부의 아니고, 역할이 예, 여가부만 달라졌기 한다면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여가부에 대응해서 여가위가 일을 해야 되는데 여가부의 역할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가위도 역할이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요, 여가부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여가위에서는 예를 들어 국방부에서의 어떤 여성 인권 문제라든지 뭐 각 그렇긴 부처 하죠. 관련된 것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아까 권인숙 위원장 얘기했지만은 제가 볼 때 달라질 거 없다고 봐요. 여가부만 대상으로 해서 하지 않고 과거에 네. 해왔던 그대로 여가위의 활동을 그대로 이어가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겠죠. 곽우신 기자님. 네. 자, 이제 그러면 뭐 국회는 그렇다 치고 그 앞으로 이제 지켜보고요.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는 협치 이제 좀 될까요? 원구성 됐습니까? 사실 이거 원구성 협상을 계기로 해가지고 진짜 이제 뭔가 여야 협치가 잘 이루어지고 뭐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 봉합을 해둔 게 이게 막 깔끔하게 이제 끝 우리 이제 일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예. 미묘하게 긴장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좀 정리가 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워낙 현안도 많다 보니까 네. 당장 다음 주에 대정부 질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쟁터가 몇 군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생각에는 아마 이 상임위가 정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굴러가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시간이 필요하다. 저보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서로 네. 못 믿기 때문에 상임위 원구성이 됐다 그래도 예. 계속 삐걱거릴 것 같고 다만 국회의원들이 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네. 말이냐면 이번에 50여일 이상 개정 휴업하면서 세비로 우리 세금으로 68억 원 가져가셨습니다. 68억 원 일 안 하고 가져가셨어요. 예. 일 안 한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2배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으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협치 이거 잘 안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아니
그 우리 박홍구 원내대표가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실 때 보면 굉장히 과잉된 언어를 많이 쓰셨잖아요. 격한 언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잖아요. 심지어 탄핵의 뭐 육상시에 사실은 굉장히 거친 언어들, 특히 이제 보수 지지층들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금기된 단어들을 많이 꺼내셨거든요. 사실 앞으로 있을 대정부 질의에도 비슷한 논조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예. 지금 야당은 저희 청문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망신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하면서 이모. 예, 예. 뭐 이모부터 해서 뭐 굉장히 예. 망신살을 받았잖아요. 한국 그러면 측이. 정말 이를 갈고 있을 거라고요. 이번에 대정부 질의 때 자신들의 과오들을 만회하겠다. 아하. 이런 아마 이를 갈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박홍구 원내대표가 그런 의미에서 포탄을 이제 쓴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그게 비슷한 논조로 가면 사실은 앞으로 우리 국회 내에서 협치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저는 조성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뭐 청문회 안 알겠습니다. 거치고 임명되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사 한 주 갈 시간이 넘어서요. 이종훈 평론가가 준비했는데 먼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일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어떤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목표 또 헌법 가치 그런 거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또 정서만 보면은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네, 무척 신중한 그 네. 정제된 이런 그 말씀인데 이종훈 평론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죠?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노스태핑에서 이제 답변한 내용인데, 예. 근데 방금 오디오로 들으셨습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들으면서도 지금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안 가요. 뭐 어떤 말씀이신지. 뭐 하여튼 좋은 말은 다 나오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네. 두 가지 키워드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가되 현재 국민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해서인데 예. 자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는 건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의 하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에요. 하겠다. 예. 네, 사면하는 거예요. 예, 근데 미래지향적으로. 현재 국민 정서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높다. 거의 예. 6대 3 정도로 예. 높은데 근데 이제 현재 국민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해서 네. 미래지향적으로 가되 그게 무슨 간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반대의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아.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네. 들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재섭 위원장님의 네. 해석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기본적으로 사면은 미래저향적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걸 예. 말하자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묻어두는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정치적 행위잖아요. 예. 어떤 법리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 대통령의 철저한 정치적 행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어쨌든 과거에 법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가 어떤 죄가 있었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것을 따져서 하는 것은 재판관들이 하는 일이고 예. 여기에 대한 사면 여부를 결정하는 건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법리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이 사람을 사면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네. 이제 이걸 고민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현재 같은데 국민의 그러니까요. 정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국민의 거예요? 정서는 예. 그러니까 국민의 정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그럼 사면하면 안 사면권 되잖아요.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예. 국민의 정서를 고려할 수 있지만 저는 왜 이거를 미래지향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냐고 생각을 해보면 예. 우리가 지난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면을 하시면서 네. 그 당시에도 국민통합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주 적시를 하셨는데 예. 당시에 그러면 이게 얼만큼 국민통합을 이루었느냐 특히 보수층 내에서는 굉장한 갈등들이 있었어요. 네.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 주말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식당에서 매일 그거 가지고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요? 도대체 그럼 국민통합은 어느 명분으로부터 가져왔느냐라는 제가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네. 차라리 하려면 같이 하고 안 하려면 같이 안 하든가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당시 이제 선거 앞두고 이게 분열이냐 아니면 갈라치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개인적인 착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정말로 철저하게 법리적인 검토거든요. 아하. 문재인 대통령은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네.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고민하시고 그 당시에 사면 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사면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찝찝한 거죠. 한 그런 가지 의미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사면 결정이 지금 잘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면하는 적어도 거예요? 대통령 결정 이 안 말씀의 했는데 해석을 좀 부탁드렸어요. 해석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제 한다라고 말씀은- 봐야 되는 거죠. 하시겠죠. 하시겠죠. 하신다 이 정도면 하신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가되
정서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마 듣고 하시겠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근데 국민의 해석은. 정서는 감안한다고 했는데 감안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제 말씀은 제가 네. 드리고 싶은 그래도 돼요? 말씀은 네. 국민의 기준도 정서랑 낮으신데? 미래지향적이랑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사실 근데 아까 김재섭 위원장님께서 이제 얘기하실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제 죄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 법리적인 해석과 구형 이런 모든 논거를 만든 사람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지검장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검장으로서 죄를 물은 것과 대통령이 거기에서 정치적 판단하는 건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 법과 원칙은 과거와 미래 아니죠. 법과 정치 애초에 다른 다르다. 헌법상 다르게 규정된 것에 대해서 다른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어떻게 그걸 같게 놓고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하십니까? 곽우신 기자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니 사면 하시겠죠. 뭐 사실은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사실은 시기의 문제만 있었지.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자체는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었다. 그날 대선 날 당일에 그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명분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은 사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한 사람의 사면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다른 분들이 같이 얽혀 있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 한 사람만 가지고 사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요.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 정서를 고려한 사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둘을 합치면 국민 정서도 고려하고 미래지향도 되는 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 거. 물론 그게 옳다가 아니라 예, 그런 기가 막힌 정무적 판단이 있을 그렇게 것이다. 해석이 되나요? 네, 그렇게 해석이 돼서 요거 아니, 하나씩. 원래 네. 사면이 미래지향적이고 국민의 정서를 같이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게 그런 있어요. 걸 왜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는 뭐 좀 그때 저는 문제가 있는 사면도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네. 사면 전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네. 반대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사면을 하고 나서 다시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그래서 잘했다. 맞아요. 라는 여론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일종의 국민통합 효과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네. 반대 진영에서 이런 걸 풀어줬을 때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고 하면 네. 과연 어떤 국민통합이 있을 것인가? 그걸 가지고 지금 마음이 좀 풀어지고 그래도 역시 뭐 아니 이거를 그 소위 진보층 쪽에서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국민 통합적인을 가는 거는 그러니까 사면이 무조건 국민 통합이라는 레토릭 자체가 이번 경우에는 전혀 맞지 않음에도 남용되고 상대방일 때 있다. 그것이 국민통합이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여의도 예. 쪽에서 나오는 말은 지금 이제 그 용산에 대통령실에 근무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지금 거리에 있는 보좌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명박계 사람들, MB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MB계 인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면 그들에게는 참 좋은 사면이 되겠죠. 아하. 일할 맛 나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사면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네. 뭐 여담으로 농담처럼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 사면 반대 여론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높습니다. 근데 네. 제가 사면 얘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보수 정당의 전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 예.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했던 당시에 보게 되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그 사면이 이루어졌었고 한명숙 의원에 대한 복권 사면이 또 이루어졌잖아요. 사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사실 납득은 좀 잘 안 됐던 부분이 예를 들면 이석기 전 의원이나 한명숙 전 의원이나 민주당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정말 굉장히 크고 특히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사면이 이루어졌다면서 굉장히 이례적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말하자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영 쪽에서는 굉장히 환호받을 수 있는 그 복권 사면이었지만 반면에 보수 지층에서 보면은 왜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안 해라는 비판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이석기 사실은-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 지지자층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컸어요. 통합진보당 어쨌든 통합진보당 쪽이니까. 진보로 보자면 전 범진보 진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진보 진영으로 그런 의미에서 사실 공히 만약에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을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이 사면은 차기 정부로 밀어놓게 된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면도 저는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살짝 이제 곽우신 기자가 언급하셨던 가치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함께 사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세요, 이종훈 평론가? 일단은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 정서, 미래지향적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 앞서 가보신 기자도 얘기했지만 무슨 명분, 반대파들 혹은 그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어떤 선물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고려를 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김재섭 위원장 말처럼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면이 정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름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이름인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노코멘트라고 뭐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사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도 같이 사면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네. 반대로 국민의힘 측 인사들은 김근식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은 절대 안 된다라고 또 나오고 있고 사면이 또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참 그렇네요. 김재섭 위원장님 짧게 어느 선까지 사면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져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참 저도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예. 김경수 그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우리가 훨씬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사면 복권의 요건이 갖추지 않은 상황이니까 사실 말하자면 궁여지책으로 가석방이라는 선택지를 가져온 것이거든요. 근데 네. 대통령의 사면권이 거기까지 미치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가석방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사실 잘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법적인 부분, 예, 의견을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사 안주는 김재섭 위원장께서 준비를 하셨고요.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셀프 특혜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의 주요 대상은 열사들입니다. 예. 민주운동 과정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 또 크게 부상당한 사람들 이런 부분에 한정하자는 건데 사망한 사람들 유공자로 하자는데 사망한 분들이 돌아와서 지금 추진하는 건가요? 무슨 예. 셀프라고 얘기합니까? 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오늘 아침에 MBC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였고요. 김재섭 위원장께서 보신 민주유공자법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취지에 동감하지 않는 분은 대한민국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이제 이 법안의 문제를 보게 되면 네. 사실은 과거에 이제 우파 독재 정권에 항거했던 분들을 예우하는 법률이어야 되는데 네. 우파 독재 정권에 항거했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냐라고 하면 분명히 뚜렷한 발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제전복을 시도했던 분들이나 예를 들면 극단적인 그 좌파 이념을 가지고 그 사회운동을 하셨던 분들까지도 사실 이 민주화라는 범주 내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이들까지 예우를 해주는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가 첫 번째 논점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100% 그 말 그대로 민주화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예우를 하는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자녀까지 입시에서 내지는 취업 과정에서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 것이 젊은 세대의 어떤 공정 감성이라고 하는 것과 맞는가라는 이 두 가지 문제의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유공자법 이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유공자들에게 사실 유공자가 아니죠 지금 법적으로는. 근데 네. 이제 이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다는 전제가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는 아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왜 사실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냐면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공감한다면 네. 최소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죠. 거짓말이요. 어떤 그러니까 부분이죠? 지금 뭐 권성동 그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서는 네. 지금 이제 뭐 이걸 셀프 조국 법안, 합법적 조국. 합법적 조국 법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음서제다, 핸드폰 음서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아까 자녀 문제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셀프라는 뭐 합법적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는 이 법을 만드는 그 소위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이죠. 네. 민주당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의원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본인들이 혜택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아하. 단 한 명도 해당자가 없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우원식 의원이 앞서 뭐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요 대상은 열사 그리고 정말 상해 정도가 큰 분들 네. 이런 분들인데 제가 듣기로는 80% 이상의 해당자가 자녀가 없는 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없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권성동 뭐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측에서는 자꾸 이 법을 가지고 대입 특례까지 뭐 대입 특별 전형 뭐 가산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거 없거든요. 법 내용에. 전형이 다르잖아요. 네. 네. 그건 이제 그리고 다른 제가 유공자법과 처음에 마찬가지로 지적들을 가자는 볼 거죠. 제가 셀프라는 말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비판을 했던 지점은 아니 정확하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했다고요. 네. 네. 예, 곽우신 기자가 네. 보시는 포인트는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취지에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국회 출입하면서 이분들이 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되게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네. 제가 아침에 되게 일찍 출근하는데 제가 출근할 시간보다도 일찍 오셔갖고 1인 시위 시작하셔가지고 끝날 때까지 항상 계시거든요. 이분들의 예. 오랜 어떤 열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거를 받아가지고 지금 법제화를 하는 과정인데 네.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아쉬울 수 있고 이런 건 조금 더 정교하게 설계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법안 자체를 마치 민주 진보 진영에서 말 그대로 어떤 뭔가 부든 사회적인 어떤 명예든 뭐 어쨌든 권위 있는 가치들을 자신들이 세습하기 위해서 재분배하는데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법을 악용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색깔론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는 좀 네.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특히나 그 정당의 대표격인 주요한 메신저들이 이런 식으로 아침에부터 막 공격하고 비판하고 논평내고 하는 것들은 예. 오히려 이 법의 원래 취지까지 퇴색시켜버리는 굉장히 좀 잘못된 접근이다. 정말로 법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면은 취지에 네. 공감하니까 상임위 제대로 논의해보자. 이런 부분은 조금 청년들의 감성이 좀 어긋나지 않겠냐. 혹은 이건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불을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점잖고 정치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를 막 군불대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안도 마치 지금 여당에서 워낙 불리한 이 여권의 국면을 타개하는 일종의 수단 중에 하나로 뗄감으로 쓰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전 지울 수가 제가 없는 궁금한 거죠. 점은 그러면 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법안을 추진을 제대로 안 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사실 180석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의석수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왜 지금 와서 이걸 다시 꺼냈는지 제가 오히려 대묻고 싶어요. 맞아요. 만시지탄이죠. 늦은 감이 있죠. 그 부분은 이제 그리고 동의를 하시고. 네, 지난 정권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대선 앞두고 얘기했다가 슬그머니 내려놓고 선거에 불리할까봐. 네, 그런 슬그머니 내려놓은 전력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전 뭐 맞아야 된다고 매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민주당이 그 부분을 반성하고요. 김재섭 위원장 말씀처럼 사실 그런 두 부분의 어떤 의혹 또는 우려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하면 이 법은 얼마든지 충분히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쟁점이 그렇게 되잖아요. 큰 법안이 아니에요. 네. 다른 뭐 예를 들면 다른 정쟁화되는 요소들에 비하면은 예. 이 사안은 기본적인 전제에 있어서는 합의가 되어 있는 가치적으로는 합의가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디테일 가지고 법조문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네. 이거를 막 정쟁화 시켜가지고 막 논평 때리고 공중전을 시작하게 되면은 예. 벌써부터 여론이 또 저 민주당 저 자기들끼리 뭐 해먹으려고 대상자도 없는데 아하.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씌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네. 국민의힘이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법을 되게 오랫동안 열망해왔던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 등등 분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접근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만 예. 이제 법이 굉장히 결국에 이제 법안의 디테일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디테일에 대한 이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자녀들 특히 이제 뭐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네. 가산점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요새 가장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공정의 젊은 문제죠. 세대들한테 예. 바로 끄집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그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 자녀들에게 공무원 때 가산점을 준 게 한 2004년 정도에 그 당시에 실제로 가산점을 받은 분들이 한 30% 정도가 실제로 이 채용이 되신 분들의 30% 정도가 가산점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 이후에 2006년인가 2007년에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그때 받았습니다. 네. 다시 우리가 2022년으로 돌아와서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입시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기업 입사라고 하는 것이 1.2점으로 갈려가지고 정말 다들 예민해진 찰나에 네. 이거를 자녀들에게까지도 가산점을 준다라는 형식으로 들고 나오면 네.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국가유공자법이랑 충돌해요.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됐어요. 어쨌든 세 분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것 같고요. 서로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해결을 해주고 좀 잘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사포차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죠. 지금까지 김재섭 위원장, 이종훈 평론가, 곽우신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